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 사무라이 에도 막부 말기 미부의 늑대들 신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명칭은 정말 마지막 사무라이라기보다는 메이지 유신을 거쳐 근대화가 된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던 마지막 조직이라는 뜻이 강하죠. 사실 신선조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남짓도 안 되는 영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유는 메이지 시대부터 신선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신선조의 이미지는 미치광이 살인 집단에 불과했죠. 신선조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선조의 행적이 워낙 잔인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현대에서 신선조의 이미지는 단순 정치 깡패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죠. 실제로 신선조는 암살이나 폭력에서는 두각을 보였지만 막상 전투에서는 그다지 큰 힘을 쓰지 못했고요. 신선조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겁니다. 바람의 칼날, 은혼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에도 나왔고 일본에는 아예 신생구미라는 드라마도 있죠. 그럼 신선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863년 일본은 과도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막부 체제를 지지하는 점학파와 천황을 받들고 외세를 배척하자는 존왕 양이파가 대립하고 있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세력이 비등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점점 천황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천황에게 외세 배척을 맹세하기 위해 정치의 중심지이자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로 상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토는 존왕 양이파와 자막파 사이에서 무력 충돌부터 정치 살인까지 전투와 암살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중이었기에 어린 쇼군이 제대로 된 호위 조직도 없이 올라가기는 위험했죠. 그래서 키오카와 하치로를 중심으로 쇼군을 호위할 낭인 집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분에 구별 없이 모인 이들로 로시구미라는 이름이 붙죠. 그런데 로시구미를 조직한 하치로는 존왕 양이파였습니다. 쇼군을 호위하지만 쇼군이 아닌 천황 쪽에 붙고 싶던 사람이었죠. 교토에 도착한 하치로는 자신들은 쇼군이 아닌 천황의 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토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견해주에게 암살당합니다. 하치로가 암살당하면서 로시구미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죠. 24명의 관객들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로시구미 내에서도 쇼군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던 24명의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교토 미부 지역에 남아 미부 로시구미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선조의 전신 일명 미부의 늑대들이죠. 사실 미부의 늑대들이라는 별명은 후대 창작물에서 만들어진 표현이었고 실제로는 미부의 낭인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미부 로시구미는 교토의 치안 담당을 지내던 마츠다이라 카타모리의 예하로 들어가면서 신선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조는 교토 수호를 주된 목표로 삼았죠. 신선조의 구성원들은 쇼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인물들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천황을 받들여야 한다는 존왕 양이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미부 로시구미 조직을 주도했던 신선조의 초대국장 세리자와 카모도 존왕 양이파로 유명한 미토번 출신이었죠. 처음부터 구성원들을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신선조 내부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신선조의 부대표 히시카타 토시조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숙청을 벌이게 됩니다. 세리자와 카모도 이때 숙청당하죠. 그렇게 신선조는 어느 정도 정리된 조직이 됩니다. 1864년은 일본 근대사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사건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신선조에게도 말이죠. 존왕 양이파 세력은 이케다의 여관에 머물면서 작당을 모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존왕 양이파의 계획은 마츠다이라 카타모리를 암살하고 천황 고메이 덴노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존왕 양이파는 천황을 떠받드는 집단인데 왜 천황을 납치하지? 작당을 모의하던 이들은 존왕 양이파 중에서도 가장 궁지에 몰린 조슈번 세력이었습니다. 당장에 기댈 곳도 없는 와중에 천황마저 막부와 타협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던 것이죠. 신선조의 부국장 히시가타 토시조는 교토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루타카 슌타로라는 인물을 체포해 존왕 양이파의 모의 내용을 미리 접하게 되죠. 소식을 접한 신선조는 국장 곤도 이사미를 필두로 총 4인의 전투원을 꾸려 이케다의 여관으로 향합니다. 밤이 깊었을 무렵 신선조 대원들은 여관을 둘러쌌죠. 여관 안에는 수십 명의 사무라이들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하면서 4명의 인원만 파견했던 이유는 여관의 통로가 좁아 많은 인원을 기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관으로 투입된 4명의 신선조는 수십 명의 사무라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투라고 부르기보다는 학살극에 가까웠죠. 신선조는 전투로 한 명의 사무라이가 목숨을 잃은 것에 반해 작당 모의를 한 이들은 7명이 즉사했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채 체포당했습니다. 신선조는 이케다야 사건 이후부터 막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인 존왕 양이파의 모의를 완벽하게 차단했으니까요. 신선조의 국장 곤도 이사미는 막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발언을 행사할 권한도 얻게 되죠. 이케다야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케다야 사건으로 교토 실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조슈번은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교토의 하마구리 문을 공격하며 막부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일명 근무
근문의 변 혹은 겐지의 변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몰락하던 조슈번의 공세는 막부군에 의해 막혔고 조슈번은 결국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슈번은 도망칠 시간을 벌겠다며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민가까지 퍼지면서 4만여 채의 집이 불타버렸죠. 이 사건으로 조슈번은 반역자물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막부는 조슈 정벌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근문의 변 이후 한창 막부와 천황 세력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오미야 사건으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암살을 당하죠. 사카모토 료마는 에도 막부 말기에 건기기자 낭인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인물인데 일본 근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역사인물 순위에서 항상 1위, 2위를 차지하는 인물이죠. 동시에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료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해보도록 하고 여튼 오미야 사건은 좌막파가 벌인 일이라고 추정될 뿐 명확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전쟁의 명분이 되기는 충분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막부가 천황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통치권을 조정에 반납하면서 일본에는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세워졌죠. 하지만 신정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정부가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권력을 노릴 수 있는 막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신선조는 이미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1868년 막부군의 공격과 함께 천황파와 에도 막부 간의 내전 보신전쟁이 시작됩니다. 보신전쟁에서 신선조의 첫 번째 전투는 도바 후시미 전투였죠. 당시 신선조를 포함한 막부군은 도바에서 교토로 진입하는 중이었는데 막부군은 무력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앞에서 신선조가 정작 전쟁에는 약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막부군은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며 전투의 흐름은 막부 쪽으로 기울게 되죠.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패배한 신선조는 에도로 후퇴하는 쇼군 세력을 따라갔습니다. 쇼군을 따라간 신선조는 새롭게 명령받은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죠. 신선조는 천황의 신정부군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두 번의 패전 이후 신선조의 곤도 이사미는 능력을 의심받았고 이는 곧 대원들과 간부들의 이탈로 이어졌죠. 보신전쟁의 양상 역시도 막부군의 후퇴가 반복되는 중이었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막부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주전력의 부재로 신선조는 연전 연패를 기록했죠. 심지어 보급받은 신식 무기마저 신정부군에게 몰수당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계속된 패배로 신선조의 대원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히는데 국장 곤도 이사미도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되지 않았던 신선조 대원들은 다른 전선으로 옮겨가 막부군의 끝까지 맞섰습니다. 나름의 선방을 했지만 신정부군을 당해내긴 무리였죠. 곤도 이사미는 포로로 잡힌 뒤 이름을 숨기다가 들키고 참수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도와는 좀 거리가 멀죠. 곤도의 끝은 너무도 추잡했지만 다른 신선조 원년 멤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선조의 부국장 히지가다 토시조는 막부군의 편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죠. 결국 패배를 맞이하며 신선조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막부군도 에도에서 항복하며 보신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재밌는 건 서양을 몰아내고 천황을 받들자는 존황 양이파는 막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으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죠. 에도 막부 말기 미부의 늑대들 신선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